네, 오늘 영상에선 현재 드라마는 호카이까지, 영화는 노이온까지 개봉한 마블 페이지4의 지난 주요 사건들이 향후 펼쳐질 미래의 MCU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페이지4의 작품 중 가장 먼저 개봉한 완다비전에선 완다가 창조한 비전과의 전투 중 그 기억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던 화이트 비전이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 향후 이런 화이트 비전이 재등장하게 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원작 코믹스에선 멀티버스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몸을 회복한 비전이 화이트 비전의 몸을 차지한 안티 비전과 싸움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을 보면 향후 MCU에선 멀티버스와 관련된 사건에 화이트 비전이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현 시점에선 가장 가까운 멀티버스의 작품은 닥스 2편이긴 하지만 로키에서 그 정체가 밝혀진 캉 역시 또 다른 변종의 모습으로 로키 시즌2에 등장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멀티버스를 배경으로 하는 닥스 2편 이후의 작품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완다비전엔 이러한 닥스 2편과 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두 쌍둥이를 찾기 위해 다크홀드를 연구했던 완다에게 닥스가 멀티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라고 물은 것을 보면 What do you know about the multiverse? 이 다크홀드에는 멀티버스에 대한 지식도 적혀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완다보다 먼저 이 다크홀드를 손에 넣었던 에거서 또한 멀티버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웨스트뷰 마을에 살고 있던 평범한 마을 주민 랄프 보너가 퀵실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랄프를 조종했던 에거서가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던 랄프의 변종, 즉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던 퀵실버의 능력을 빌려왔다는 식의 설정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만큼 향후 닥스 2편엔 진정한 에반 피터스의 퀵실버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처럼 에거서가 다크홀드를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에거서 하우스 오브 하크니스를 통해 그려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다를 조종하고 있는 배우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나이트메어나 메피스토 같은 악마가 존재했다는 전개로 밝혀질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완다비전의 첫 번째 쿠키 영상에 등장한 스크럴이 위를 가리키며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께서 보내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닉필이 캡틴 마블 중 한 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향후 시크릿 인비전과 이어지는 떡밥을 암시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죠. 또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선 그 정체가 파워브로커로 밝혀진 샤론 카터가 정보의 1급 비밀, 시제품 무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 개봉한 노웨이홈에는 정부기관인 DODC가 전투 현장을 복구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수사반과 기동 타격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스타크 산업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매우 타락한 정부기관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DODC의 타락 과정엔 샤론 카터와 통화하고 있던 미스테리오 인물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이처럼 타락한 DODC가 입수한 스타크 테크는 이를 기반으로 양산형 아이언맨 아머를 제작, 이를 악용하는 빌런을 막기 위한 워머신의 이야기 아머워즈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아이언하트도 그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리리 윌리엄스 또한 아이언맨 아머의 제작 방식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MIT에 합격한 네드와 MJ처럼 피터 또한 개별적으로 MIT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나 리리 윌리엄스도 원작 코믹스에선 MIT에 재학 중인 천재소녀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후 피터와 아이언하트가 만나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까지 공개된 페이지4 작품 중 가장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로키는 멀티버스와 변종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작품인데다가 지난 MCU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이 히우리메인즈 캉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캉이 최소 울트론급 이상의 빌런이라는 점이 확정되었다는 점, 또 로키 시즌2에는 정복자 캉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로운 변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로키의 전반적인 컨셉은 닥스 2편을 비롯한 모든 멀티버스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선 로키의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캉이 토니 스타크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점이나 TVA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캉이 토니 스타크가 남겨놓은 시간여행 장치를 이용하던 중 발견한 양자 영역 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떡밥이 앤트맨 3편을 통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론 블랙위도우에서 발렌티나와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옐레나가 이후 호크아이에선 옐레나에게 클린트를 죽이도록 사주한 것이 킹핀과 함께 일하고 있던 엘리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발렌티나가 킹핀과 일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는 점으로 이러한 발렌티나는 옐레나뿐만이 아니라 US 에이전트 존워커까지 영입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녀가 상부의 지시로 어떠한 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작 코믹스에선 시크릿 인베이전 당시 큰 공을 세우게 된 노먼 오스본이 다크 어벤져스를 창설했던 것처럼 MCU에선 향후 시크릿 인베이전을 막는 과정에서 노먼 오스본 대신 킹핀이 해당 역을 맡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킹핀은 호크아이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았고 원작에서도 마야의 총을 맞은 그가 단순히 시력을 잃었을 뿐 목숨은 잃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향후 킹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스토리는 에코의 단독 작품을 통해 그려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킹핀과 마야는 원작에선 데어데블과 그 연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야의 스피노프 작품에선 과거 데어데블과 마야 그리고 킹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작 코믹스의 마야는 문나이트와도 그 연관성이 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문나이트의 단독 작품에 마야가 등장할 가능성 혹은 반대로 마야의 단독 작품에 문나이트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닥스 2편의 티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원작 코믹스에서 네이머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가르간토스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엔드게임 당시 오코에가 언급했던 해저 지진 이후 이처럼 네이머의 등장을 암시하는 떡밥이 다시 한번 발견되었다는 점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네이머가 블랙팬서 2편을 통해 등장할 것이란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이러한 가르간토스의 등장은 네이머가 블랙팬서 2편을 통해 합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쯤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닥스 2편에는 와디프에서 볼 수 있었던 타락한 닥스와 매우 흡사한 어두운 분위기의 닥스를 볼 수 있었고 그 작품 자체도 멀티버스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 와디프 또한 MCU의 일부라는 점을 미뤄본다면 와디프의 캐릭터가 닥스 2편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블립에서 돌아온 모니카 램보가 완다의 능력에 노출된 이후 새로운 능력을 각성한 것을 보면 닥스 2편의 사건으로 MCU의 세계관이 넥서스 비잉의 힘을 각성한 완다의 능력에 노출되면서 블립으로부터 돌아온 인구 중 일부가 모니카 램보처럼 새로운 능력을 각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묘사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히어로 중 하나가 미즈 마블에 등장할 예정인 카말라 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터널스에는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셀레스티얼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토르 러브앤선더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할 것이 확정된 고르가 원작 코믹스에선 이러한 셀레스티얼을 죽였던 검 올블랙 네크로소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토르 러브앤선더에도 셀레스티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었고 엔드게임에선 토르가 가오갤 멤버와 함께 떠나기로 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토르 러브앤선더의 사건이 가오갤 3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예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여담으로 가오갤 3편에선 로켓 라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소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샹츠에선 웡이 제법 그 이성을 제어할 수 있는 듯한 어보미네이션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 전 그 짧은 클립이 공개된 슈얼크에는 브루스 배너가 그녀가 슈얼크로 변했을 당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티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슈얼크의 어보미네이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샹츠에 등장했던 텐링즈가 이터널스 혹은 이터널스에게 그 기술력을 전해준 셀레스티얼의 것일 가능성도 예상했던 만큼 향후 텐링즈가 신호를 보냈던 것이 이터널스나 셀레스티얼이었다고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블 페이지 4의 주요 사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요점만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작품 하나에 대한 떡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라고 해도 몇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수없이 많은 떡밥이 사방에 깔려있는 상황이지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렇게 요점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정말 아쉬운 마음만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소소한 정보라도 구독자님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